보시다시피 이런 상태. 제가 사기를 당한 걸까요? 사장님께서 추천하는 회라고 하시면서 이 첨부된 사진에 있는 것을 떠줬다. 회에 대해 잘 모르던 저는 그 생선이 무엇인지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숙소에서 먹은 그 회 맛은 환상적이었다. 살면서 먹은 회 중에 가장 감칠맛이 좋고 식감도 좋더군요. 뭐길래? 한동안의 질문과 문의사항을 모아 여러분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입문철TV 34번째 시간입니다. 최근에 32, 33번째는 대게 킹크랩 저울치기와 관련해서 단일 소재로 여러분께 소개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지금 많은 제보들이 밀렸어요. 좀 내용이 심오하네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구매한 횟감 방어의 의미. 사진을 보니까 뭔가 심상치가 않네요. 이게 지금 방어예요? 뚫려 있네요. 다 찢겨 있고, 엄마나 세상에, 이거 배꼽살이잖아요. 이거 가장 맛있는 부위인데 피에 절여져 있어요. 막 혈점에다가 막 아가미 상태 갈색이 됐는데 거의 말라 비틀어졌어요. 건어물인가요? 대방어 건어물. 갈변을 넘어서 흑변인데요, 이거는? 이 대방어라고 하는 이 대뱃살 상태 좀 보세요. 혈점이 엄청 박혀있고 피가 고이고 거의 썩어서 산화가 돼가지고 절어있죠. 심각합니다. 딱 봐도. 노량진 새벽 도매시장 에서 일본 양식 방어를 구매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 가격이 조금 저렴해요. 이것저것 물어보니 오늘 경매받아서 바로 방열한 거라면서 횟감이라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제 문 닫아야 된다며 급하게 판매를 하시려고 하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문 닫을 때가 되었구나, 얼른 사야겠구나 하고 믿고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지고 와서 손질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런 상태. 제가 사기를 당한 걸까요? 네. 어떻게, 이거 어떡하지? 뭐라고 답변해야 되냐요?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상인들이 생각하는 횟감의 의미가 제가 생각하는 횟감의 의미와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웃으면 안 되는 사안인데 너무 저도 어이가 없어서 지금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연자분 이거 보시면은 너그레 양해를 부탁드리고, 일단 여러분 딱 보면은 이거는 뭐 따질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죽은 지 오래된 거고요. 방열하기 전에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일본산 양식 방어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활화로 유통이 되다가 죽어버린 것들을 방치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아마 중간에 이제 팽개치거나 내동댕이 쳐지면서 물리적인 충격도 많이 먹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살에 피가 많이 먹어들었겠죠. 그리고 아가미 상태 보면은 답 나오잖아요. 이건 횟감이 아니고요. 심지어 조리용도 못 씁니다. 구워 먹거나 졸여 먹으면 엄청 비립니다. 근데 폐기하긴 아까우니까 횟감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양심이 달날아갔는데. 제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팔면 안 돼요. 관광지 눈탱이 사기인가요 이거? 시흥 오이도 횟집 1층 걷다가 보이는 식당에 갔는데 단품에는 없고 세트 메뉴로만 2인 방어회 15만원, 대방어 16만원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방어 16만원짜리 2인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먹던 대방어랑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색깔이 정말 누렇고 회도 흐물거렸습니다. 아무리 스키다시를 제공했다지만 이 회양이 16만원의 가치가 있는지, 일단 스키다시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뭐 해삼, 그 다음에 석화, 전복, 멍게, 산낙지, 콘치즈, 네, 뭐 가리비회 등등등이 나왔네요. 요거를 염두에 두고 방어회가 짠! 일단 양부터 체크. 이거 둘이서 먹기 적당할까요? 부족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적당해 보입니다. 양은 합격. 근데 방어의 퀄리티? 일단은 대방어라고 했으니까 대방어의 어떤 기름진 걸 기대하고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딱 봐도 기름기가 떨어져 보이죠. 이때가 12월 초순 중순이었고, 자 일단은 방어가 맞습니다. 부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혈압력이 굉장히 빨갛고 그 뒤에 살이 약간 누리끼리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중방어의 특징. 여전히 신선해 보이고, 그런데 뭔가 회가 흐물흐물하고 축축해 보이죠? 활방어이긴 한데 좀 뭔가 이 수분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그래서 축축한 방어회가 아닌가 싶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원물의 상태인데 대방어로 하기에는 좀 많이 애매합니다. 게다가 자연산 방어인가요? 자연산 방어라고 한다면은 피를 좀 잘 뺀 것 같아요. 왜냐면 근육 색깔이 좀 투명하고 하얗잖아요. 그걸 감안했을 때 이래저래 16만원에 먹기에는 많이 좀 부족하고 아쉬울 수 있는 방어회의 퀄리티와 지방이다 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방어 잘하는 데서 드셔야 된다고. 모처럼 놀러와서 선택의 여지도 없이 드신 것 같은데,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저 같은 타입을 예를 들자면 미리 검색을 하고 별 볼 일이 없다 그러면 대충 그 지역의 뭐 분식집이나 짜장이나 백반집에서 한 끼 대충 때우고요. 저렴하게 그 세이브된 돈으로
저는 강남에 레스토랑을 가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민거스 팬이 그랬잖아요. 이 돈이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16만 원. 여기에 2만 원만 보태면 벌어지는 일. 서울 상암에 100개월이라는 곳. 런치가 무려 코스 요리인데 9만 원밖에 안 합니다. 둘이서 먹으면 18만 원.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따뜻한 전체, 차가운 전체, 생선 요리, 스테이크 등등등, 디저트까지. 분위기도 좋고요. 엄청 정성스럽게 접객하고 대우받는 느낌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먹은 이 음식들과 지금 보여준 요 스키다시와 요 방어회를 보면은 이게 대적할 수 있겠냐고요. 게다가 땅값을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은 파인다이닝 가는 게 더 가성비 있겠냐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비관광지 식당의 가격을, 그러니까 파인다이닝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관광지 식당과 낚싯배 가격과 비교하더니, 여기서도 파인다이닝은 파인다이닝 그대로 비교를 해야지 굳이 관광지의 바가지랑 비교하는 건 좀, 바가지 씌우는 관광지 횟집은 관광지 횟집끼리 비교를 하는 게 맞고, 파인다이닝은 파인다이닝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이 골자는, 우리는 항상 같은 비용 대비 효용성과 기회비용을 생각하잖아요. 이 돈이면 이거라고 말지,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는. 그랬을 때 이 돈이면, 같은 값이면은 파인다이닝을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이게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피디님 생각 어때요? 관광지라는 프리미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전제가 깔려있는 댓글인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는 기회비용을 얘기하는 건데 왜 굳이 같은 것끼리 묶어서 얘기를 하죠?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같은 가격으로 서로 다른 것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예, 아리송합니다. 여전히 이런 분들 보면은. 이래서 관광지의 바가지가 근저되지 않은 건가 싶기도 하고. 노량진 수산시장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겪은 일을 제보드리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또 노량진이네. 일단은 시기가 중요하네요. 12월 31일. 이야, 이 노량진 수산시장이 아주 불날 때입니다. 이때는 초장집 예약 거의 불가능하죠. 3주 전에 해야 됩니다. 3주 전에. 12월 30날이 갔군요. 친구와 둘이 대방어 먹고 싶어서 노량진에 방문했다. 자, 평소 가던 형제상해나 전라상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렇죠. 거기는 사람이 너무 많죠. 사람이 비교적 적은 가게로 둘러보던 중 한 가게에서 사장님이 90도로 포도 인사를 하면서 여기 진짜 잘 나온다 하셔서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러보고 나오려 하자 여기서 안 사면 초장집에서 엄청 기다린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어 큰 소리로 숭어를 꺼내며 바닥에 놓여서 보여주셨고, 분위기에 눌려 결국 구매하게 되었다. 이거 분위기에 눌려서 사시는 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횟감을 다짜고짜 꺼내버리거든요. 막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파닥파닥거리고. 그러면 이걸로 괜히 은근히 압박 준단 말이에요. 안 살 권리는 손님한테 있습니다. 그거를 당당히 여기세요. 자, 일단 구성은 방어 소자 7만원, 숭어 반마리 3만원, 총 10만원이었습니다. 아니, 숭어가 반마리, 한 마리도 아닌데 반마리가 3만원이요? 한 마리가 3만원도 비싸요, 솔직히. 숭어 한 마리 요새 많이 올랐다고 해도 25,000원입니다. 그것도 1kg짜리가 2만 합니다. 근데 반마리인데 3만원? 바가지죠. 물론 근데 이거는 업장의 재량입니다. 가격을 올리고 안 올리는 건 속된 말로 꼬우면 안 사면 되는 거죠. 그쵸? 저 같은 경우는 가격 아니까 3만원? 반말이요? 응, 안 사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은 이제 급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초장집 예약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걸려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방어를 쓰는데 2인분에 맞게 재단해갖고 요만큼 주는 게 이제 7만원. 요건 적정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연말 연시 감안하면. 근데 상태는 또 별개 얘기고. 초장집에 갔네요. 자, 그러면은 또 이런 경우가 있네. 이날 당일날 가서 초장집에 가서 먹는 건 거의 불가능. 근데 요 사장님은 초장집 예약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감안하자고요. 이거는 참작 대상이 된다. 초장집에서 받아본 회 상태는 많이 실망스럽다. 흰살은 전부 숭어였고 대방어는 방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색이 붉고 피맛이 나서 먹기 힘들었다. 기름기도 거의 없고 손도가 좋지 않았다. 상태를 보니 죄다 빨갛네요. 자, 일단은 여기 숭어랑 대방어가 섞였다고 하는데 뭐가 숭어고 뭐가 대방어냐. 자, 왼쪽 끝에서부터 보면은 요거는 이제 혈압육도 그렇고 대방어죠. 근데 혈압육도 빨갛고 그냥 근육도 빨갛네요. 방열이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요 근육 색깔을 이렇게 보면은 자연산 방어가 의심이 됩니다. 일단 그 옆줄은 숭어고요. 숭어도 밀치, 가숭어도 아닌 그냥 숭어네요. 개숭어라고 하죠. 개숭어 기름기는 좀 없습니다. 옆줄은 다시 방어, 숭어, 방어. 자, 근데 방어 상태는 좀 많이 아쉬워 보이네요. 이래서 자연산 방어가 11월, 12월에는 조심하라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자연산 방어는 지금 드셔야 돼요. 지금이 기름기가 많습니다. 그래도 빵 좋은 거야, 한해서. 몇 월까지? 3월까지 괜찮아요. 그래도 말라 비틀어진 거는 안 됩니다. 자연산 개체는 개체별로 케바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 한 접시 10만원, 표장값 세팅비 다 하면은 뭐 한 10만원대 초반이 나왔겠죠. 다른 거 안 시켜드렸으면. 왜 먹는지 저는
횟집에 잔량도 더 많은데, 그쵸? 예, 그래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문지에서 속은 것 같습니다. 이거 대방어 맞나요? 강릉 갔다가 주문진 수산시장 땡땡 횟집이라는 곳에서 대방어 6만원치를 먹었는데 구성은 대방어회에 이것저것 상차림, 멍게, 전복, 매운탕이었다.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색이 연하고 씹히는 맛이 아삭하니 대방어가 아닌 것 같다. 활대방어는 아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뱃살 쪽 식감 되게 좋아요. 색깔이 밝은 것이 대방어 아닌 것 같은데 주변에 물어보니 부실이나 소방어만 같다 하네요. 딱 봤는데 가운데는 이것저것 다른 회가 들어갔죠. 그 주변으로 이제 방어가 있죠. 부실가 이거 방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어회를 보세요. 죄다 뱃살만 주셨네요. 그것도 방열도 되게 잘 된, 기름기도 많아 보이고, 그리고 살도 되게 좋아 보이고 신선해 보이고, 이거 되게 신유소 준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부위별로 다 했는데 유독 뱃살이 남아가지고 몰아주기가 된 것 같기도 한데 의도치 않게 이건 잘 드신 것 같습니다. 이건 수지 맞았네요. 자, 이번엔 가락동 수산시장 관련 제보를 드립니다. 회는 땡땡땡땡이라는 곳에서 구입을 했고 위층에 땡땡땡이라는 곳에 초장집에서 식사를 했다. 점성어, 돌돔, 방어 이렇게 세트 메뉴를 구입을 했고 8만 얼마 했던 것 같다. 회는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식당에서, 그러니까 초장집에서 발생했다고 하네요. 자리값이 인당 5,000원, 이거 세팅비죠. 매운탕은 15,000원. 네, 좋습니다. 아직까지 문제 없어요. 처음에 멍게가 나오기에 서비스인가 먹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소주와 음료까지 계산하려는데 58,000원이 나온 겁니다. 금액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 차이가 나서 계산 내고 보니까 매운탕이 2개가 카운트되어 있더라고요. 계산하시는 분께 말씀드렸더니 아차차 하고는 한 개를 삭제했습니다. 뭐야, 매운탕 2개 딱 해놓고 아님 말고요? 고입니까? 실수입니까?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죠. 일단 어쨌든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내역을 보니 손질비 5,000원이 있는 겁니다. 회는 이미 다 손질돼 가지고 저기 식당 측에 넘긴 건데,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서비스로 받아온 멍게 손질비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보통 이제 밑에 상해에서 회를 썰어요. 그리고 서비스로 멍게를 줄 수 있죠. 멍게는 그냥 통으로 들고 가서 식당 아줌마한테 넘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식당에서 그걸 손질했다고 5,000원을 더 청구한 거죠. 저는 서비스를 요구한 적도 없고 서비스에 대한 고지를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따졌더니 그곳 사장님과 점원분 하시는 말씀이 가락시장은 다 이렇게 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가락시장 초장집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결국 신라인 끝에 5,000원은 빼고 계산을 했다. 회 좋아하고 정말 많은 곳에 먹어보긴 했는데 이런 경우 처음이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멍게는 혹시 직접 가지고 오신 건지요? 그 경우 서비스로 받은 멍게라도 손질비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가 있다. 다만 이거를 손님한테 알리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답변이 회를 선택하고 식당 여사장님인지 바로 저희를 안내했고요. 선택한 회와 서비스는 따로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희 상대로 회는 다 썰어가지고 접시에 담아갖고 이렇게 건너준 거고, 멍게 통으로 한 몇 마리 이렇게 하고 드린 것 같아요. 근데 뭐 멍게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서비스로 해봐야 끝 해봐야 한 2마리, 3마리 아닐까요? 작은 거. 근데 이거 손질비라고 해서 5,000원을 받았다. 그것도 손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손님은 또 그 멍게가 오간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락동에 있는 초장집이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요거는 가락동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서비스든 서비스가 아니든 손질을 하게 되면 손질비가 발생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손님한테 미리 알려야죠. 신뢰성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자꾸 누적이 되면 사람들이 초장집을 안 찾게 돼요. 자, 덕분에 해산물 정보도 많이 배우고 소비자 입장에서 해산물 구매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2명 먹을 양의 회가 필요해서 대전 노은동 수산시장에 방문했습니다. 2명 먹을 거라니까 돔이 2kg짜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2kg 치곤 좀 양이 많지 않나? 하지만 뭐 일단은 먹기로 했다고 하네요. 매운탕 끓여도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의아했던 건 회 포장을 저에게 전달하셨을 때 매운탕 거리로는 머리가 도미가 아니라 광어로 넣어줬어요. 엥? 회 뜬 건 도미인데 매운탕 거리는 광어 머리를 그냥 상의도 없이 이미 포장을 해버리고 주니까 뭔가 황당하긴 했습니다. 엄청 큰 소리는 아닌데 좀 그래요. 근데 이런 거죠. 도미 2kg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잖아요. 그러면 그 도미 한 마리는 온전히 내 겁니다. 이거 상식이죠. 근데 대가리는 도미가 아닌 광어를 줬다. 그럼 혹자는 그러죠. 광어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도미머리가 더 좋죠. 나중에 집에 가져가서 구워 먹어도 되고 매운탕을 해도 도미머리가 먹을 게 더 많고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손님이 도미를 떴으면 그 뜨고 남은 서더를 주는 게 맞는 거겠죠. 근데 그걸 안 주고 광어를 줬다는 건 전에 광어회를 떠간 손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손님이 그 서더는 필요 없다고 해서 그냥 회만 가져갔겠죠. 남아버린 그 서더를 가지고 이걸로 퉁친 거죠. 그리고 도미머리는 본인이 해먹거나 이런 식인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 서덜도 이거 손님 겁니다.
도미 대가리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두잖아요. 이게 무게를 다 차지하는 건데 도미 대가리 무게 빼고 계산하든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입니다. 자, 2년째 유튜브 챙겨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2월에 제가 여행으로 포항을 갔는데 방어를 먹어본 적이 없던 저는 방어를 포장하기 위해 죽도 시장으로 찾아갔다. 늦게 간 탓인지 썰어놓은 방어가 다 팔리고 없다더군요. 그러면서 사장님께서 추천하는 회라고 하시면서 이 첨부된 사진에 있는 것을 떠줬다. 회에 대해 잘 모르던 저는 그 생선이 무엇인지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숙소에서 먹은 그 회 맛은 환상적이었다. 살면서 먹은 회 중에 가장 감칠맛이 좋고 식감도 좋더군요. 뭐길래 회 정체가 무엇인지 꼭 알아내고 싶었다. 일단은 위에는 지금 가숭어가 떠져 있고요. 그 뒤로는 대방어 한 마리가 유영을 하고 있고 바닥에는 광어 같은 게 깔려 있죠. 여기 지금 보니까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옆에는 광어회 막서리로 이렇게 넣네요. 그 다음에 옆에 붉은 살 혈압육이 있는 이 회는 아까 이 수조에 있는 가숭어입니다. 표준명 가숭어를 경남에서는 밀치라고 부르고요. 일반적으로는 참숭어라고도 많이 부르기도 해요. 예, 뭐 자연산 가숭어 커다란 건 엉구라고도 부르는데 이때가 2월입니다. 제가 그래서 평소에 뭐라고 그랬어요? 12월, 1월, 2월 이 한겨울에 요거 양식으로 보이거든요. 양식 가숭어 회는 도미보다 더 맛있다. 더 기름지고 더 탱글탱글 꼬들꼬들하고 혈압육이 있는데 그 위에 아주 얇게 하얗게 지방 낀 거 보이죠? 요거 코팅이 된 듯하게 제철이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숭어 저도 안 먹는 생선 뭐 이런 식으로 숭어를 엄청나게 깎아내리는데 본인들이 경험한 게 다가 아니라는 거. 저도 4개월 전에는 숭어를 먹어봅니다. 맛없을 줄 알면서도 여름에도 먹어보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숭어에 대한 이제 계절감을 계속 이제 머릿속에서 저장을 하고 있는데 12월부터 2월 사이에 먹는 요 양식 가숭어는 거의 실패가 없다. 저렴하기까지 하고 물론 최근에 좀 가격이 좀 올라서 심지어 키로에 3만 원까지도 팔고 하더만요. 그치만 같은 가격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인문처TV 34번째 이 얘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35번째 곧 기획을 하고 있는데 좀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대를 해주시면서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